혹시 경력직 HR 면접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꼭 나오는 단골 질문이 있죠.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 이 분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 겁니다. 데이브 얼리치의 강력한 프리목, HR 챔피언 모델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HR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뭐 사람 뽑고 평가하고 월급 주는 그런 부서? 아니면 뭔가 그 이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HR이 옛날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오늘의 핵심이죠. HR 챔피언 모델과 그 4가지 역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면접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필승 답변까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HR의 어제와 오늘. 옛날 HR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뭐 연공 서열이 중요했으니까 채용, 평가, 보상 같은 정해진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는 게 주된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바로 뷰카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게 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또 모호한 시대. 이런 세상에서는 예전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HR은 성과,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HR 담당자분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주제, 인사 담당자의 흔한 착각입니다. 여기에 HR 분야의 대가 데이브 얼리치가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많은 기업에서 인사 전문가들은 사업 파트너로서의 자기 역할이 오직 거창한 전략에만 한정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와, 진짜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략의 함정, The Strategy Trap입니다. 물론 전략 중요하죠. 근데 너무 전략하다 보니까 정작 매일매일 돌아가는 중요한 운영 업무나 행정적인 일들의 가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무너진 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세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 HR 챔피언입니다. 이 HR 챔피언 모델은요, 2000년대 초반에 아까 그 데이브 얼리치가 제시한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HR의 역할을 딱 하나로 보지 말고 4가지 중요한 영역으로 나눠서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현대 HR의 거의 뭐 교과서 같은 프레임워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델의 진짜 핵심, 정말 재밌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4가지 역할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4개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서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조직 전체의 힘이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키워드는 뭐다? 바로 균형, 그리고 통합입니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그 4가지 역할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4가지 핵심 역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 조직의 두뇌 같은 역할이에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거기에 딱 맞는 HR 전략을 짜는 거죠. 회사의 방향키를 잡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옹호자. 이건 조직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두뇌가 멋진 계획을 세워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서 조직 전체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세 번째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략의 함정에 빠지면 가장 무시하기 쉬운 바로 그 역할이죠. 하지만 이건 조직의 뼈대나 마찬가지예요. 인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같은 이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두뇌와 뜨거운 심장이 있어도 결국 와르르 무너지고 말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역할은 변화 관리자입니다. 자, 두뇌, 심장, 뼈대가 다 있어도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걸 알아채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은 조직의 예민한 신경계와 같아요.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그 변화를 이끌면서 직원들이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만드는 역할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두뇌, 심장, 뼈대, 신경계
이 네 가지를 그럼 면접에서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답변으로 엮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 면접을 위한 최종 답변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나열만 하면 절대 안 돼요.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즉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통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바로 그 시각입니다. 자, 이 화면에 그 최고의 답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경험을 녹여서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인사 담당자가 단순히 전략만 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직원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들어주는 옹호자여야 하고 또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행정 전문가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끄는 변화관리자의 역할까지 이 네 가지를 모두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역할들의 균형을 통해 조직의 성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이 답변 하나에 여러분이 가진 HR에 대한 깊이와 통찰이 전부 담겨 있지 않나요? 네, 오늘 이렇게 데이버 얼리치의 HR 챔피언 모델을 통해 인사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에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HR 챔피언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떤 HR 챔피언이 되고 싶은가?